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6일자 진행합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이란전 정보전이 승패 가르는데 DJ 노문 외려 휴민트 진공 철회. 조문정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3월 6일 아침 06시 47분에 보도했습니다. 1998년 대규모 인적 청산, 정보 와해의 기점, 수사 외압 코드 인사가 초래한 정보 왜곡, 간첩 수사권 폐지 등 안보 역량 공백 제도화, 걸프 이란전 휴민트 부족 속 데킨트 한계,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인공지능 기술과 휴민트 인적 정보를 결합해 이란 지휘부 제거와 핵심 군사시설 정밀 타격에 성공한 대이란 공습 사례는 현대전에서 AI와 휴민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보 단절의 역사, DJ 정부 대규모 인적 청산이 시발점. 1998년 4월 1일자로 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 581명에 대해 보직 해임 및 재택근무 지시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고위 간부 140여 명이 포함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저서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 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정부 때 1심의 수사 중단 압력과 코드 인사, 문정부의 휴민트 청산, 법제화를 통한 기능적 해체, 국정원 대공수사권, 간첩수사권과 국내 정보관, IO 제도 폐지는 대남 공작을 차단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물리적 제도적 기반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다.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2024년 1월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안보 수사 실적은 정량적 지표에서 극명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휴민트 검증 없는 AI 안보는 사상 누각, 황주 비행장 모형기 사건 주목.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의 기반 전술은 이민트, 영상정보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하고 기만 여부를 판별할 휴민트의 뒷받침 없이는 고가의 데킨트 자산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시긴트, 신호정보에 의존한 수뇌부 정밀 타격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즉, 데킨트가 제공하는 파편적 데이터를 유미한 정보로 전환하는 것은 결국 숙련된 요원이 확보한 현장 정보, 즉 휴민트다. 휴민트 자산이 붕괴된 상태에서의 AI 안보 체계가 데이터 오염과 오판의 가속화라는 위험을 내포한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안보 체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한 안보 전문가는 사이버 작전이나 AI 기반 정보 분석에서 휴민트의 중요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됐다. 최근 이란 공습에서 성공적으로 입증했듯이 이스라엘과 미국은 군사동맹 관계에서 공조를 통해 이를 100%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확실한 동맹관계에 기반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공동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박지원 씨는 국정원장도 좀 해먹었죠. 네, 그럼 뭘 영광스럽게 했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지 언젠지 그 사진을 게재했네요. 더 이상 시진핑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자위대도 공안도 외교관도 하는 일본을 지키는 최강조직 이름. 이걸 제가 3월 3일 날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정보국을 신설 강화하는데 한국은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반군 이란 지상전 개시 미소 지원 요청 박성진 동아일보 3월 5일 트럼프 쿠르드 지도자와 통화 무장 세력 지원 동의한 건 아냐 미 지상군 투입 딜레마에 반이란 세력 활용해 체제의 전벽을 노린다. 그래서 쿠르드족이 한 3, 4천만 명이 이란과 그 다음에 터키 동쪽 이런 쪽에 카스피의 남쪽 등 이런 쪽에 지금 몰려 살고 있다고 그러죠. 쿠르드 쪽은 오스만 제국 해체 이후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한 채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시리아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특히 이란 내 쿠르드족은 오랫동안 이란 정부의 탄압을 받아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사진은 이란 쿠르드 반군 단체 본부가 있는 그 이집트인가요? 그 쿠르드이스탄 지역의 군인들 이라크죠. 이라크. 트럼프 하메네이 아들 용납 불가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전적 찬성 세계일보 3월 6일 언론 인터뷰에서 후계구도 개입 의지 밝혀 이란의 조화 평화 가져올 사람 원해 하메네이 시즌2 될 경우 대이란 재공격 가능성 시사 미국이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지원할지는 말할 수 없다. 이런 게 핵심 요약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 all point이라 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 역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이란 하메네이 정권에 이어 붕괴할 가능성이 있음을 또한 시사했습니다. 대미 투영자 2탄 장관 협의, 아까자와 경제산업상 방미, 원정 등 유력시 지지통신 경제부 3월 5일입니다. 1탄이 주로 쓰기로 한 것은 가스 화력 발전, 원유 수출, 인공 다이아몬드 등 3개 사업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2차에서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이나 동제련 시설의 건설 등이 유력시 된다. 우리나라 남한 쪽에 물론 북한에 있는 그 납제련소와 아연제련소, 동제련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다 만들어진 거고 처음에 우리나라 제련소 질 때는 다 일본 기술을 들여다가 세웠죠. 지금 그 고려 아연이 미국의 테네시 주에 제2의 이 공장을 짓는다고 이미 발표가 됐는데 일본은 동제련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국내 그 온산 비철금속 온산 단지에 LS는 있고 옛날에는 한국 동제련이라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기술도 역시 일본의 동제련 기술이 들어와서 졌던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얗고 중동 K방산 전시장 됐다. 조기 인도 추가 발주 청신호. 이윤정 조선비지에서 3월 5일 아랍에미레이트 도입한 천공2 요격률 90% 달성. 가격 낚기의 파괴력과 정확도도 검증. 엘3의 K2 전차 등 추가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했고 현재 3개국 천공2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세 군데 수출을 했었답니다. 또 확실하게 요격률 90% 이상 기록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천공2는 LIG 넥스원, 그 다음에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각각 생산해서 수출을 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니언 불타는 중동 김정은은 웃고 있다.
이란 남북한 무기 대리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성기웅 논설위원인지 데일리안에서 했습니다. 김정은 미소속의 계산기를 두드린다. 첫째, 핵무력 매진은 물론이고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합의하지는 자신을 자화자찬한다. 둘째, 우크라이나전 종전이 멀어짐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더 큰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란 무기 시장이 활짝 열렸다.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했다. 다섯째,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며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란 하메네이로 이은 제거 대상 트럼프 행정부에 까불면 죽는다. 파포는 메시지로 신변 안전에 불안해한다는 외신에 코웃음 친다. 여섯째, 자신에 대한 공격을 한국도 반대할 것을 확신한다. 3.1절 기념사에서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갑시다고 한 이재명. 그런데 이 평화와 공존은 일본하고의 관계를 요거는 잘못 갖다가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곱째, 한국 정벌 구상에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손기웅이라는 사람은 김정은과 이재명 대통령 이상으로 행운을 누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행운이 지금 대통령 되는 것부터 행운이 계속 뒤따르고 있다. 그 행운이 언제까지 두고 보자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사설 배임죄 폐지 미룰수록 리스크. 머니투데이에서 배임죄 폐지하는 거 대체 입법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하지.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이 활동하는데 족쇄 같은 게 돼가지고 기업의 그 리스크를 안는 그런 경영 행위,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고 말은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진전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뭐 다른 거는 뭐 협박까지 해가면서 하는 이 대통령인데 이런 거는 왜 독촉을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내릴 땐 천천히, 오를 땐 빛의 속도, 시간차 없는 기름값 폭등 왜? SBS 뉴스 3월 4일자인데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에 반영되기 전까지 보통 2, 3주의 시차가 걸리는 공식도 이번에 깨졌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320원 53전을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경유 가격도 58원 이상 급등해 리터당 1766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될 거라는 조짐에 따라서 또 고환율도 있고 사재기 수요가 몰린 것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오르지만은 수요 공급 가수요가 있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은 다막 가격 조작은 중대범죄 대가 곧 알게 돼. 김태준 조선일보 3월 6일 09시 다막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X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을 읽어보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게 참 인기 발언은 아주 그냥 사이다 발언은 아주 잘하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여기서 악덕 기업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정유업체와 주유소 모두 말하는 것인지 주유 기름값 깨가지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세금이 50% 내지 60%라고 그러죠. 이 대가 곧 알게 돼. 또 한국민을 건드리면은 그런 표현도 있었죠. 그 정도는 조폭들이나 쓰는 용어 아니냐. 국민의 이름으로 협박도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부터 인하해줄 요량은 없는 모양이다. 공장 출고 가격, 거기서부터 세금이 붙는 거니까 공장 출고 가격을 인상을 했다면은 세금도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부도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은 정부가 휘발유세를 내려줄 테니까 니들도 출고 가격을 좀 더 내려라. 이런 게 합리적인 거지. 악덕 기업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이게 말이야 무슨 조폭 출신도 아니고 좀 못마땅해요. 뒤에 조폭애들이 키워줘서 그런 건지. 탈탄소 미래를 향해 일본과 함께 나아가다. 말레이시아 국영석유 회사 페트로나스. 광고지만은 말레이시아가 이런 선전을 하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광고를 했습니다. 첫 일본용 LNG를 싣고 출발하는 페트로나스의 LNG 수송선 푸테리 수진장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에서 출발하는 거. 말레이시아 국영인데 LNG 기지는 캐나다에 있는 모양입니다. 빈툴루이 페트로나스 LNG 기지. 요거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무슨 왁주에도 공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LNG 카나다에서 배로 이렇게 일본으로 들어온다는 거. 알류산 열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이런 데다가 이 캐나다 같은데 이런 그 숲이 울창한 데다가 이런 데를 지면은 탈탄소를 위한 탄소세 이런 게 이쪽 캐나다는 없으니까 충분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져가지고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점성학적으로 본 이란 폭격. 목루 메이슨이라고 유튜브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키르키즈, 카자리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어저께인가 제가 스크린 더 게임에서 왜 카자리아가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 이 카자리아가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부도지부터 나온 것부터 해서 한단국에 나오는 그런 나라들하고 또 연결이 다 된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학자 의식을 벗어난 그 이전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가 지나고 물병 자리 시대가 오면 새로운 메시아가 오는데 새로운 메시아는 아마 남성이 아니고 여성성 상징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물병 자리 시대의 건너편은 사자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도 떠오르는 사자, 라이징 라이언 이런 작전명, 오퍼레이팅 명을 썼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고토수복이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고대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들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게 딥스가 원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튀르키예가 참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번에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석유를 중국에 팔지 않고 유럽에 팔 수 있게 된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우선순위에 있는 거지
무슨 뭐 독재 50년, 그 다음에 이제 핵 개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란 석유를 장악하려는 것이 그 뒤에 배경에 있는 거 아니냐. 크루드적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요 방송을 보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크루드족이 이란에 대항하는 무기는 아마 미국 CIA 정도가 돼주지 않을까 모르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